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바다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순신입니다. 7년간 이어진 잔혹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대장선 머리에 서서 직접 북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일본군의 유탄 하나가 당신의 왼쪽 가슴을 직격합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당신은 피로 고꾸라집니다. 달려온 부하들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고 미리 준비해둔 그 유명한 유언을 남기려 입을 뗍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라? 생각보다 안 아픈데? 조총 탄환이 당신의 두 장갑 표면에 박힌 노쇠 단추를 때리고는 안쪽에 단단한 철편을 뚫지 못한 채 튕겨나간 것입니다. 당신은 울고 있던 부하를 쓱 밀쳐내며 다시 일어섭니다. 아니, 방금 그 말 취소다! 내가 직접 알리러 가겠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통제사가 죽지 않았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절망에 빠질 뻔했던 조선 수군은 광기에 가까운 투지로 외선을 씹어삼켰고 노량해전은 단 한 척의 외선도 살려보내지 않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완전 섬멸전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살아남은 그 이후의 세상을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한양, 백성들은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길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임금 선조의 눈을 보십시오. 그는 당신을 구국 영웅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잠재적 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제사, 자네의 공이 하늘을 찌르니 내 자리가 위태롭구먼. 껴있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의 전주곡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당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깔립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선조는 이미 당신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선조에게 당신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적입니다. 당신은 결단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수총당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결국 당신은 결단을 내립니다. 광해군과 몇몇 믿을 수 있는 측근들만을 불러 모은 뒤 당신은 스스로 죽음을 연출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 당신이 탄 배는 바다로 침몰했고 당신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선조는 안도하며 미소를 짓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는 의심합니다. 과연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셨을까? 당신은 이름 없는 노인이 되어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은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바다에서 온 할아범이라 부를 뿐입니다. 당신의 손엔 이제 칼 대신 낚싯대가 들려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에서 은둔하던 당신을 찾아온 것은 왕위에 오른 광해군이었습니다. 장군, 북방의 누르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진족이 하나로 뭉쳐 조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광해군의 눈빛이 절박합니다. 당신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낡은 두정갑을 꺼냅니다.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노량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갑옷입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북방의 찬바람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당신은 60대 중반의 노병이 되어 북방의 국경지대를 누빕니다. 수염은 백발이 되었지만 당신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 기병대가 보입니다. 그 불똥은 반드시 조선으로 튈 것입니다. 당신은 수군 전술을 육군에 접목합니다. 거북선의 장갑 구조를 응용한 철갑 수레를 고안하고 신형 화포를 만듭니다. 당신의 곁에는 젊은 임경옥과 같은 장수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1618년 후금의 선봉대가 조선 국경을 침범합니다. 당신은 바다에서 펼쳤던 하기진에 이어 해룡절살진을 펼칩니다. 바다의 용이 육지로 올라와 적을 삼킨다는 뜻입니다. 철갑 수레를 용의 비늘처럼 배치하여 적 기병대를 막고 화포가 불을 뿜어 적의 대열을 끊습니다. 그리고 매복 부대가 파도처럼 양옆에서 몰려들어 적을 포위합니다. 누르하치의 선봉장 아민이 이끄는 800기의 기병대가 이 진법에 걸려듭니다. 화포의 불길이 일제히 솟구치고 매복 부대가 함성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의 부대는 절반 이상을 잃고 퇴각합니다. 살아남은 여진족 병사들은 벌벌 떨며 외칩니다. 백발 귀신이다! 백발 귀신이 나타났다! 조선의 바다 귀신이 육지로 옮나왔다! 도망쳐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여진족 진영에서는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병사들이 움찔합니다. 누군가 백발 귀신이 온다고 외치면 노련한 기병들조차 말머리를 돌립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순신이다를 외치며 공포에 질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진족은 당신을 해기 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르하치조차 당신의 이름을 듣고는 함부로 조선 국경을 넘보지 않습니다. 북방의 전선이 안정되자 당신의 별명은 조정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619년 당신은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심합니다. 더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어느 겨울밤 임경업이 당신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해룡절살진의 전술서를 그에게 남기고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간이 흘러 1620년, 당신은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남해의 작은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노인이 되어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냅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노량의 피비린내 나는 바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평온하게 떠납니다. 당신의 죽음은 비닐에 붙여지지만 당신이 남긴 전술서와 국방에 대한 유지는 비닐 위의 광해군과 후대의 장수들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남긴 해룡절살진의 전술서를 익힌 임경업과 후배 장수들이 청나라 기병대를 상대로 선전합니다. 남한 산성의 비극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조선군의 저항은 훨씬 거셌습니다. 청나라는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었고 조선에 대한 조공 요구를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 역사가가 은밀히 기록을 남깁니다. 노량 이후 사라진 통제사, 북방의 해비장군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그들의 전술만큼은 분명히 살아남아 우리를 지켰다. 시간이 흘러 현대 중국의 한 군사학자가 이순신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합니다. 보아시아 해전사에서 이순신은 손자병법의 정수를 실전에 구현한 유일한 장군이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청나라의 동지는 최소 20년은 늦춰졌을 것이다. 한국의 사관학교에서는 당신의 해룡절살진이 필수 교육과정이 됩니다. 대중문화도 이 미스터리에 매료됩니다. 어떤 영화는 두 인물을 각각 다른 영웅으로 그려내는 판타지를 선보이고 어떤 드라마는 이순신의 숨겨진 북방 활동을 추적하는 스릴러로 풀어냅니다. 그 미스터리한 공백을 채워보는 수많은 상상들, 그런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잠시나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량에서 살아남은 이순신 장군의 가상 생애를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 역사는 냉혹합니다. 실제로 장군은 전사했고 조선은 그 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만약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웅이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엔 만약에 시리즈로 어떤 인물의 삶을 체험해볼까요? 여러분께서 보고 싶은 인물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은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